요 단계를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많다. 할 줄 몰라서,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 그거 해봤자도 잘 안 되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난이도가 낮은 글들은 읽기만 해도 답이 나오는 문제들은 있어요. 풀면 다 맞아요. 안심하죠.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아, 나는 좀 잘하는 것 같아.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볼까? 웬걸요? 된통 어려운 거 걸렸네? 역시 나는 안 돼. 내 같은 경우 무슨 비문학을 한다고. 참 되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런 애들이 많아요. 좀 분석한다고 해도 한 번 하고 나면 아우 진이 빠져가지고 또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죠.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거 비교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잘 탔습니까? 못 탔죠? 막연하게 잘 타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죠? 타고 싶다. 친구 타는 거 보니까 부러워요. 나도 타보니까 자빠지고 무릎 깨지고 울고 둘이 자빠져 코 깨지고 막 울고 그렇게 수천 번이라고 합시다. 수천 번 타니까 또 삐뚤 가. 발을 굴르기 시작했어. 이제 힘이 생기니까 넘어져도 이게 틀으니까 안 넘어져. 이제 나중에는 이제 브레이크도 잡을 수 있고 방향도 바꿀 수 있어. 휙휙 바꿀 수도 있고 나중에는 한 손 놓을 수도 있어. 두 손 놓을 수 있어. 나중에 눈 감고 가. 뭐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냥은 못 가죠. 그냥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그냥은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된다. 어떤 연습? 요거. 분석하고 이해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언제까지? 자유로워질 때까지. 하여튼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연습하기에 따라서 그때가 한 달 후에 올 수도 있어요. 진짜 내신 기간에 선생님이 빡세게 할 거거든. 자유로워질 때까지. 까지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독서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쌤이 이제 같이 수업할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수업은 어떻게 되냐? 실제 수업의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난 시간 복습할 겁니다. 시간 복습. 오늘은 이제 내신 첫날이니까 지난 시간 복습이 없겠죠? 여름사 숙제 검사는 좀 해봐야 되겠죠? 얼마나 하셨나? 예. 내신 할 줄 알고 안 했는데요? 못 써. 지난 시간 복습 할 때 주간 테스트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수업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토요일 날 하잖아요. 토요일 날 수업하면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가볍게라도 막 5분에서 10분 정도, 물론 문제 풀려면 숙제는 하긴 해야 되죠. 그거 빼고 10분 정도 이제 복습을 해야 된다. 이게 나중에 또 공부 안 하는 지름길이에요. 잊어버릴만 할 때 한 번씩 봐줘서 이런 게 있었지, 이거였지.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필기하고 있으니까 필기한 걸 보기만 봐도 선생님과 함께 했던 수업이 이거였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본수업 하겠죠. 본수업 하고 이제 뭐 강의식 하고 강의하고 여러분들 물어보고 질의응답식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료 주고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중간중간에 얼마나 잘 이해했나 뭐 갑자기 뭐 평가를 볼 수 있어요. 돌발 평가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수업 마무리 즈음에 복습을 한번 할 거고요. 그날 배운 거. 그런 다음에 오늘 수업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마무리 평가.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교육학으로 형성
평가라 그래요. 이렇게. 뭐 쌤이 미리 종이로 준비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비대면이라 종이로 준비하기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 프린트 다 갑자기 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쌤이 이제 손으로 써가지고 줄 거고요. 평상시 같으면 이제 면대면 같은 경우는 쌤 미리 평가지를 좀 준비할 것 같아요. 대략 오늘 수업 배울 내용을 예상해서 한 10문제 정도 10문제 정도 간단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볼 거예요. 이따가 끝나고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수업 시간에 잘 따라 주셨나, 어려운 건 없었나, 중요한 건데 혹시 이제 까먹었다면, 잘 이해가 안 됐다면 쌤이 또 이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을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됐다 하는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제 피드백을 해서 쌤이랑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때요? 잘 모르니까 더 잘 알기 위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면대면 상황이 아니니까 조금 그러긴 해요. 그죠? 그렇지만 쌤이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쌤 혼자 웃고 있잖아, 지금. 대단한 사람이야, 나 지금. 자랑은 아니고. 자, 요렇게 수업 흐름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아, 그래요? 땡큐.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트. 숨겨놓은 거. 이게 뭘로 하지? 이거는 노란색으로 쓰면 잘 보이려나? 아우, 쉣. 에이, 눈 버리겠군. 빨간색으로 갑시다. 비장의 카드. 여기 지우개가 나와. 3번. 숨겨진 카드. 히든 카드. 자, 잠시만 여러분, 요거 한번 볼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요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나왔네? 똑같이 생겼죠? 쌤 유튜브 채널이에요. 채널에 함께국어 1 지금 올해 진행되고 있죠? 2 문법 문제 풀이, 3 독서 개념, 4 문법 개념 원리 연습 문제, 5 문학 개념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소리가 같이 공유되나요? 가은아, 윤지야? 공유되는데 썩 좋지는 않네요, 음질이. 이거 따로 들으면 괜찮아요. 내가 지금 공유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쌤이 다 어딨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뭐, 1도 있고 2도 있고 그래, 여기. 요게 이제 이거야. 이거야. 이거 교재야. 교재랑 수업이 있어. 또 들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도 있어. 문법 개념. 지금 해야죠, 우리. 독서한다고 다른 거 안 하면 나 3학년 때 진짜 여러분들 고생해요. 내가 이거 일부러 왜 그러냐면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자, 다시 와서 공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시 왔죠? 그거는 히든카드는 이제 타이틀이 동원쌤과 함께 하느냐 아니지? 동원쌤과 함께 국어 시리즈 1, 2, 3, 4, 5 지금까지 있어요. 더 나갈 거예요.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쌤이 뭐 부정기적으로 올려요. 교재는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미 있는 거 있고 줄 거 여러분 많아요. 일단 여러분 할 건 있어요. 당장 할 건 있다고요. 앞으로 더 할 것도 쌤이 조금씩 만들어서 교재 만들고 영상 찍어서 올릴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1번은 종합편. 윤지 알지 이거? 우리 하고 있는 거 알지? 했고. 종합편.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수능의 안목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 거죠. 2번은 문법 문제풀이, 3번은 뭐 비문학 개념, 4번은 문법 개념, 5번은 이제 문학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 개념 중심으로 2학년 말에까지 쭉 한 바퀴 돌리는 거야. 뭐 2바퀴 돌릴 수도 있지. 뭐 이런 거니까, 그지? 이 5번은 다 끝났어. 이미 다 영상 다 만들어졌어. 옛날에 찍은 거야. 교재만 주면 되겠지, 이제. 주고 한번 필기하면서 문학 개념 한 바퀴 돌리고. 플러스 알파는 이제 작품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고전 시가 해석 어려운 것들, 뭐 고전 산문 해석 뭐 긴 것들, 내용 파악 어려운 것들, 뭐 현대시 중에서 좀 낯선 것들, 유명한 거 낯선 것들, 이런 것들. 그런 애들 또 올리면 여러분들이 도움 되겠죠. 근데 쌤 지금 내신 기간 아닌가요? 당연하죠. 내신도 하고 여러분이 그래도 최소한도로 다른 파트, 국어의 다른 영어 쓰는 게 편한, 다른 파트에 유지는 좀 해야 되겠다. 유지. 아예 손을 놓고 독서만 올인한다. 이 6개월, 몇 개월이야? 4개월 동안. 그리고 12월 말에 수능 공부한다. 문법 다 까먹어가지고 다시 회상하는데 버거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해놓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쌤의 경험치.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제 3학년 만나면 1월 달부터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쌤이 제공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히든 카드니까 매일 조금씩, 매일 붙여 쓰는 거, 매일매일 조금씩 뭐 몇 문제, 문법 문제 3문제, 아니면 몇십 분 이렇게 몇 조까지 듣는다, 이렇게 있으니까 해주시면 여러분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쌤이 이거 관리할 겁니다. 부탁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해주십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 면대면이 되면, 면대면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뭐 교재 받으러 한번 오라고 쌤이 부탁해서 와서 이제 받아가고, 이제 뭐 들으면 되는 거죠. 유튜브 채널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는 필수고. 134명밖에 안 돼요. 진짜. 요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됐나요? 질문. 필기 마무리 해 주시고, 자, 그러면 그러면 오늘 수업은 그럼 뭐 할 거냐? 오늘 9월 12일 수업 안내는요, 크게 2가지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커피 이야기 파트가 그 사실적 얘기 파트거든요. 얘기 파트고, 또 여러분이 학교 쌤께서 주신 프린트를 이제, 잠깐만요. 어디 있냐. 쌤께서 이제 프린트를 좀 이제 보아하니, 준비를 열심히 해 주셨더라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뭐 독서의 준비, 여기 프린트, 독서의 준비, 독서의 계획과 실천, 뭐 이런 건 여러분이 굳이 시험에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론 정리, 여기 보니까 이제 보이시죠? 사실적 읽기 프린트에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거기 좀 아래쪽에 나와 있는 뭐냐면, 타이틀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예요. 참, 윤지야, 어머니, 아버지 혹시 지금 뭐 바쁘시니? 안 바쁘시면 쌤이 오늘 자료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잠깐 오시면 안 되니? 쌤이 이거 필기 설명할 때 너 자습서 부분 쌤이 인쇄해 놓으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타이밍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것 좀 부탁해. 그러면 쌤이 그 파일 좀 잠깐만 좀 찾아볼게요. 쉬는 시간 잠깐, 이게 들어가기 전에 45분까지만 쉴게요. 45분까지만 쉴게요.
네, 다 나와 있습니까? 아유, 이어폰이. 자, 보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참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이번 수업 시간의 첫 번째 여러분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내용 전개 방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말도 들어봤겠지만 어떤 말을 더 들어봤냐면요, 여러분들이 시에서 시상 전개 방식, 시상 전개 방식을 들었을 거고요. 소설에서는 구성 방식, 그냥 기억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시상 전개 방식은 우리가 이제 뭐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뭐 시선의 이동, 뭐 선경 후정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문학의 기본 개념으로서 여기 함께 국어 5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뭐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5는 개념 하나를 가지고 선생님이 최적의 설명을 하고 최적의 예로 간단하게 훑어주는 거니까 쭉 한번 41조까지 개념 듣기에는 아주 강의가 될 겁니다. 소설은 뭐가 있냐면 소설은 우리가 이제 역순행적 구성, 시간의 흐름이 역전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과거, 현재, 과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거죠. 과거 회상 나오는 거 그런 겁니다. 옴니버스식 구성. 옴니버스라는 말은 이야기가 하나의 작품 안에 이야기가 한 편, 두 편, 세 편 이렇게 있는 걸 말해요. 엄마의 말뚝 같은 그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진 것, 액자 구성. 이제 여러분 구운몽 배웠나? 안 배웠나? 액자 구성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더라? 목노이 마을의 개, 낯설죠. 아무튼 이거는 내부와 외부와 내부 이야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액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외부고 요게 이제 내부여서 여러분들 그거 누구 나오더라? 명은이 나오는 거 종탑 아래에서 그게 이거잖아. 이게 액자 구성이잖아. 알고 있었다고요? 훌륭한 친구들이네. 내부 이야기가 더 주된 이야기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것들이라면 시에서 이거, 소설 이거라면 비문학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말만 좀 이제 몇 개 언급만 좀 하자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많죠. 근데 이게 전부야. 근데 이게 전부라서 조금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분류, 분석, 그 다음에 유추, 그 다음에 귀납, 연역, 그 다음에 또 더 들자면 서사, 과정, 인과. 학교 수업 시간에 한 번쯤 배웠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떻게 좀 더 이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고 암기해야 할지 쌤이 이제 쌤 수업 노하우를 한번 감상 한번 해보시라 해요. 필기할 것도 간단해요. 이거 진짜 간단해요. 자, 필기를 어떻게 이따 계속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기억으로 갈게요. 여기다가
나중에 쌤이 우리 함께국어 3번이 비문학 독서 개념이거든요. 거기 가면 자세하게 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응?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듣고 예문도 좀 보고, 한 가지만. 이걸 읽잖아요. 내용 전개 방식은 이 기억을 지워야 되겠다. 이것들 학습 방법이 암기해야 돼요. 정의가 뭐냐? 암기해야 되고요. 이거를 글에 적용을 다시 쓸게요. 글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적용할 수 있어야 아무리 외웠고 잘 안다 하더라도 시험 문제에 똑같은 걸 안 나오거든요. 비스무리한 낯선 걸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봤을 때 이게 비교인지 대조인지 분류인지 분석인지 정의인지 모르면 이 꽝이야. 그래가지고 예상되는 문제는 예문이 예상되는 문제는 교과서 본문, 우리 커피 많죠. 커피의 과정 같은 거, 예를 들면 커피 과정, 커피에 본문 하나 놓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과정 하나 있다고 합시다.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문제가 다음 중 본문에 다시 쓸게요. 본문의 내용 전개 방식과 같은 것은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선택지 1번의 글, 2번도 마찬가지, 3번의 글. 이거 지울게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본문의 내용 전개 방식을 판단해야 되고, 다음 구에 나온 1, 3, 4, 5에서 이게 처음 보는 것들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잠깐만 보여줄게. 여긴가? 봐봐. 여기 있는 이 분류라는 말 빼고, 없고, 모르고, 이것만 나오는 거야. 온라인 저널리즘 매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존의 매체 이거고, 하나는 이거고, 이거다. 이것만 보고, 그 저널리즘 매체에 대해서 분류했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고도, 이게 말에는 긍정적인, 우호적인 의미를 함축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 정책적 의미를 지닌 것들도 있게 마련이다. 예컨대 중매인이 맡은 역할은 점잖아 보이지만 예컨대 해서 예시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렇죠. 고난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딱 이 정도 이제 예문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딱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는 것도 암기하지만 그 포인트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 해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까만색으로. 자, 기억에 정의는 정의 좀 풀텍스트를 안 쓰고 그냥 포인트만 잡을 거예요. 어차피 정의 쓰라는 건 안 나올 테니까 찾는 것만 나오겠지. 정의는 뜻풀이 다시 쓸게요. 풀이. 정의는 뜻풀이야. 말의 뜻을 풀이하는 거야. 뭐는 뭐다, 뭐란 뭐다, 이런 식으로. 미세먼지란 0. PM 0.5 어쩌고 그런 걸 미세먼지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미세먼지, 이게 정의거든. 그러면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면, 화살표 더 나아간다면 정의의 방법으로 대상의 뜻을
풀이졌구나 라고 판단 내렸어요. 아유, 훌륭합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야? 아이고, 다시 쓸게요. 이것이 핵심어로구나. 핵심어로다. 이 핵심어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너무 중요하니까 뜻풀이까지 해줬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걸 동그랗게 팍 치고 이거에 대해서 말하겠군 딱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어, 이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군 하고 씩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도대체 뭐 말하려고 하는 거야?를 찾는 것도 일이거든. 비문학 독해할 때 최소한 우리가 이거 말하려고 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렇게 떨지는 않아. 그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통 천문단에 많이 나옵니다. 1문단에 많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문단을 좀 주목해서 많이 보라고들 해요. 1문단의 핵심어 찾기 위해서 1문단을 눈 크게 뜨고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정의는 여기 보세요. 정의는 뜻풀이. 왜? 중요하니까 뜻풀이 한다. 그래서 글 전체의 핵심어이다. 이거 하면 회심의 미소를 지어라. 이거 말하려고 하는군 라고 정의 드렸고요. 두 번째, 예시, 사례 제시. 사례를 제시하는 게 예시입니다. 그래서 사례의 예, 제시의 시, 이것이 예시입니다. 어렵지 않죠? 말뜻은? 그래서 보통 예를 들면 뭐 가령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적어볼까요? 예를 들면 가령 좀 낯설죠?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런 거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또 예시다 라고 이해하시고 여기서 또 한 걸음만 더 나아갑시다. 예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설명한 원리가 있어요. 개념이라고도 합시다. 좀 터야 되겠네요. 뚜껑이 날아가 버렸어. 원리, 개념 등등등 이것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요거를 뒷받침 하기 위해 예시 쓸게요. 예시 듭니다. 학교 뭐가 있을까요? 국어는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시를 공부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소설을 공부하면 다른 인물들의 삶을 살 수 있고요. 특히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그래요. 종타바리에서라는 소설을 읽으면 명은이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고 전쟁의 비극과 병의 비극의 끔찍함을 알게 되고 다시는 그런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게 바로 이제 예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시는 찾기가 좀 쉬워. 사례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 원리 개념이잖아. 예시와 원리 개념 중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즉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다면 뭐를 기억할래요? 두 개가 있다 칩시다. 원리 한 문장, 예시 한 문장 있다 칩시다. 어떤 걸 더 기억해야 여러분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요? 장담컨대 예시는 절대 안 나와요. 본 적 있을까요? 아마 없을걸요? 예시가 선택지에 답이 된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원리 개념은 다음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원리 개념이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자. 집중하자. 집중하자. 자꾸. 이게 좀 그래요. 좀 이제 이건데 썩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오네. 안 그래도 못 쓰는 글씨 엄청 못 쓰잖아요 지금. 기억하자, 집중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기억하자까지는 이게 완전히 암기하자는 아니에요. 예시가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게 중요하구나. 한 번 더 봐야지. 이런 말이었어. 한 번 더 챙겨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체득이 되면 알게 모르게 머릿속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걸러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에너지를 쓰고 더 잘 기억나고, 중요하지 않은 예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해했으면 예시도 버릴 거. 그래서 나중에는 꼭 엑기스만 뽀로로로 추려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통해서 칠 거 치고 버릴 거 버리고 남길 거 남기고 남길 거를 잘 집어넣어서 문제를 푼다. 이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예시는 이렇게 사례를 제시해서 이해를 쉽게 도와주는 거예요. 뭐를? 어떤 어려운 원리나 개념을.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원리 개념이 중요하구나, 잘 기억해야지 라고 거꾸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아이고 기야. 자, 디귿 갈게요. 비교대조. 디귿 비교. 비교는요, 공통점. 대등한 대상에, 그죠? 대등한 대상에 A와 B의 공통점. 영화, 연극의 공통점.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네. 딱히 이런 거는 이제 공통점은 같이 여기 짝이에요. 리을에 나오는 대조는 차이점이에요. 진영의 다른 점. 근데 다른 점인데 틀린 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르다와 틀리다는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담으로. 이게 이 정의나 예시처럼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뭐 그걸 따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긴 있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비교대조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A라고 할까요? 포인트. 다시 쓸게요. A야, A. 뭐냐? 그러면 두 대상의, 뭐랄까, 거의 핵심적인 내용, 두 대상의 특성이에요, 특성. 그러니까 두 대상의 특성에 대해서 더 잘 드러내려고, 비교하고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특성에서 헷갈리게 뭐가 나오냐면 여기 문제는 Q라고 쓸게요. 뭐가 나오냐면 공통점, 차이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통점, 차이점, 적절하지. 천천히 쓰세요. 필기 꼼꼼하게 하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다시요. 비교 대조는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두 대상의 정보를 막 나열해. 한 문단 이상 막 나열해. 막 이제 고3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진짜 정 떨어지게 막 이제 막 엄청 복잡하게 하나하나 막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A와 B 모두
A는 A와 달리 B는 A와는 다르게 B는 뭐하다. 이게 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뭐요? 같은 거요? 다른 거요? 뭐요? 이게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정신줄을 잘 잡고 선택지가 요구하는 대로 A와 B가 기억에서 공통점이다 하면은 A랑 B랑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 낮은 수준의 문제 요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이 봤을 때, 두 번째는, 봐봐. 특히 비교보다는 대조에서. 자, 대조에서 뭐가 나오냐면, 봐. A, but, B, 이런 구조가 나와요. A와 다르게 B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조가 나오면, 그러나, 하지만, 여기 보면, 이제, 하지만, 뭐, 그렇지만, 뭐, 이와 달리, 이런 것들은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A보다 B가 글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 중심 다시 쓸게요. 그래. 중심 내용이다. 그래. 중심 내용입니다. 네. 비교는 아니야. 비교는 그리고 오니까 거의 대등한 단계라면 대조는 두 개 다 언급하는데 요거 얘는 A는 B의 들러리 역할을 할 때가 많아. A는 B의 들러리 역할을 할 때가 많아. 영화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포인트는 중심 내용은 영화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영화 이야기 들어가면 좀 지루할지 모르니까 연극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이 뭐 영화, 연극 다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연극이나 영화를 조금 언급하다가 그래서 이제 뭐 두 개의 키워드가 연극, 영화 두 개가 나가다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나중에는 연극보다 영화가 더 좋다. 이런 점에서 딱 나가는 거야. 결국은 영화 얘기야. 처음부터 영화 얘기하면 되는데 연극, 영화 얘기하다가 연극 버리고 영화로 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연극과 비슷한 영화의 특성을 통해서 영화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점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 쓰는 거야. 좀 비열하지. 그렇기도 해. 알았지? 자, 요거는 이제 쌤이 영상으로 다 녹화 중이니까 또 이제 올려가지고 링크 걸어서 보내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기 내용 가지고 한 번 더 듣고 요 필기도 쌤이 다 기록해가지고 그 PDF로 만들어가지고 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꼭 참고해도 돼. 알았지? 쌤 글씨를 지렁이가 기억 안 해. 이렇게 욕해도 괜찮아. 자, 요거 좀 기억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분류 분석. 네. 분류 분석 갑시다. 분류 분석. 리을, 미음, 분류 분석 세트거든요. 자, 분류는요, 기본 개념은 뭐냐면,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 기준에 따라 나누기. 기준에 따라 나누기가 분류예요. 네. 그리고요. 비읍. 분석은요, 어느 한 대상을요, 구성 요소로 쪼개는 게 바로 분석이에요. 쪼개다를, 이론책에서는 구성 요소로 나누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분류랑 분석이랑 뭔 차이예요? 선뜻 분명히 말이 다르니까 다른 것 같긴 한데 뜻만 봐서는 기준에 따라 나누기
대상을 구성 요소로 쪼개기, 나누기.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이제 혼란스러워해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나도 맨 처음에 혼란스러웠어. 그래서 이런 타이틀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분류는 기준에 따라서 쭉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남성, 여성,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또 이제 사람 키에 따라서 키가 180 이상인 사람, 70인 사람, 뭐 70 이하인 사람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응. 에어컨도 뭐 이제 벽시계형이 있고 뭐 시계 무슨 형이 있나? 에어컨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는 거죠. 응? 그래서 그걸 또 확실하게 쌤이 이제 예를 들어줄 테니까 예를 한번 잘 보세요. 자, 분류의 예로 시계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손목시계, 탁상시계, 그리고 벽시계로예요. 미안해요. 다시 쓸게요. 벽시계로 나눌 수 있다예요. 나눌 수 있다. 이 어디에 있느냐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손목에 있으면 손목시계, 탁상시계, 벽시계가 나눌 수 있다예요. 문제 없죠? 이번에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분석의 이제 예로 똑같이 시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교하기 편하게요. 시계는 초침, 분침, 시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분석이에요. 그러면 쌤 그래도 좀 어려운데요? 더 쉬운. 그래서 한 단계 더 설명 한번 좀 들어볼게요. 봐. 얘는 이렇게 초침, 분침, 시침으로 구성된 것. 나는 뭐 쪼갠 거라 그랬죠. 쪼갠 것을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합칠 수 있다. 쪼갠 것을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그렇죠. 시계 초침 떼고 분침 떼고 시침 뗀 거를 자 조립해.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시계가 없네. 이따 없어졌어요. 그렇죠? 시계는 초침, 분침, 시침, 뭐 시계 줄, 시계 알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죠. 그죠? 우선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시계는 초침, 시침, 분침이고 이거를 쪼갤 수 있고 합치면 원래 시계가 되는구나 까지가 분석이고요. 그래서 분석을 이제 분해한다라고 이해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분석을 비슷한 말로 분해한다. 분해니까 훨씬 더 느낌이 잘 오죠. 뭐 쌤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가전제품을 다 막 분해해가지고 엄마한테 혼나고 막 그랬었어요. 옛날에 아빠한테 막 혼나고. 나만 하는 가전제품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이 분류로 나눈 시계는 손목시계, 탁상시계, 벽시계니까 이거를 합치면 뭐가 돼요? 부서져요. 팍 붙여버리면 부서져요. 그죠? 원래 하는 시계가 없죠. 시계는 손목시계는 손목시계고 탁상은 탁상이고 벽은 벽이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분류와 분석을 잘 나눠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좀만 더 합시다. 아직. 그 다음에 어딨어? 분류 분석 마무리한 거예요. 유추 봅시다. 유추. 자, 까만색으로 봅시고요. 유추. 자, 필기할 시간 좀 드릴까? 조금 드릴게요. 1분 드릴게요. 1분.
그래서 정의는 뜻풀이, 예시는 사례 제시,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여러분들 이제 뭐 칠판 보지 말고 필기하지 말고 쌤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서 정의는 쌤이 뜸을 들이면 뜻풀이, 예시는 사례 제시,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분류는 기준에 따라 나누기, 분석은 대상을 쪼개기, 분해랑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얘는 그냥 떠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계 딱 떠올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추라 그랬죠. 가나다라 마파 사, 유추. 유추는요, 봐봐. 이렇게 합시다. 쉽게. 유명한 것, 그리고 안 유명한 것, 이 두 개가 나와요. 유추는요. 유명한 것, 안 유명한 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글쓴이가 유추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유추는 유명한 것이고, 안 유명한 것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글쓴이라면, 유명한 것에 포인트를 둘래요? 아니면 안 유명한 거에 포인트를 둘래요? 유명한 거를 뭐하러 얘기를 해요?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글을 쓰는 의도는 설명문이라면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한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거를 잘 모를 사람에게, 예상 독자에게 친절하게 쉽게 설명한 것이 설명문이고, 논설문은요, 나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근거를 들어서 이제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그런 설명문이 많으니까.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를 굳이 또 내가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유명한 것도 미끼가 되네. 미끼. 사람들에게 던져놓는 거지. 밑밥이야, 밑밥. 유명한 거 말했네? 야, 뭐야. 관심을 쫙 땡겨요. 딱 땡겨. 나한테 딱 끌어모아. 여러분, 이거 유명한 건데 빨리 오세요. 팍 끌어들여. 그러다가 다 모였으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랑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그 뭔데? 이거거든요? 뭐랑 비슷한데? 잘 보세요. 유명한 거랑 안 유명한 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유사한 게 있습니다. 정말? 아니, 가만히 보니까 그러네. 진짜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유명한 거랑 안 유명한 거랑 유사해서 유명한 거에 유사점을 뽑아내가지고 안 유명한 거를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일단 유명한 거, 안 유명한 거, 유명한 걸 언급하는 이유, 미끼, 그 둘 사이는 비슷한 게 있어야 먹힌다. 그래야지 말빨이 먹힐 거 아니야. 완전 체가 나는 걸 말해봐. 뭐야 이거 놀린 거야? 관련도 없는데 막 끌어들여가지고 엄한 거 파는 거야? 공짜라며 100만 원 주고 팔으라고? 이 자식.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거, 안 유명한 거, 미끼다. 유사한 유사하다까지 이제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안 유명한 게 바로 중심 내용, 중심 내용, 키워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살짝 유명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황소개구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생긴 게 황소가 아니고 울음소리가 황소 같다고 해서 황소개구리예요. 보통 개구리가 깨굴 하잖아요. 근데 황소개구리는 고굴 막 이래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들어본 적이 있지. 깜짝 놀랐어요. 막 그냥 뭐 깜짝 놀래요. 그리고 또 크긴 커요, 또 이게. 또 황소개구리가 무식해요. 잡식이에요. 막 뱀이며 개구리, 뱀? 그래요. 양서류가 파충류를 먹어요. 무식한 놈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황소개구리가 워낙에 무법자여가지고 우리나라의 토종이란 말 안 쓸게요. 토종 참개구리 좀 하나가 있어요. 참개구리 서식 다 파괴해버렸어요. 몰아내버렸어. 쫓겨났어. 적수탱이 가가지고 막 이제 막 찌그러져 살아요. 막 참개구리. 이거 하고요. 여러분. 더 안 내려가는구나. 이거 하고요. 여기에 영어를 갖다 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추리해 보세요. 유추가요. 비슷한 거 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거 다시 쓸게요. 비슷한 거 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게 뭔지 추리하는 추리 다시 쓸게요. 유비 추리예요. 여기에 들어가야 할 말이 뭘까요? 두 글자예요. 이런 관계를 잘 보시면 들어갈 말 이건데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 유사하다. 글쓴이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유사하다. 그러니까 황소개구리가 참개구리를 못살게 굴었듯이 참개구리가 찌그러 살았듯이 영어가 땡땡을 못살게 굴지도 모른다. 땡땡은 찌그러져 살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이거 프린트에 있는 것 같던데, 여러분. 학교 프린트에. 이런 거. 여러분 학교가 아닌가? 다른 학교인가? 잠깐만 좀 볼까? 전제 유추 있네. 여기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관계를 추리하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더라고. 여러분들 학교에 프린트에 어휘도 있어. 독서 기본 개념 익히기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에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여기 보이니? 이런 거 프린트 훈련하는 거, 독해 훈련하는 거, 6쪽에 있는 거, 이거 중요하거든요. 요거 쌤 독서 함께국어 3번에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연습 문제를 많이 수록해 놨어. 같이 연습하면 될 것 같아. 겸사겸사 예요. 여기 들어갈 말은 국어입니다. 우리 코리안 랭귀지입니다. 내셔널 랭귀지죠. 왜 그러냐? 여기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요. 유사성하고 여기에 지울게요. 어디? 요것도 지울게. 여기에 도입종 외래 유입 바깥에 들어왔어. 얘네들이 이런 유사성이 있고, 얘네들은 토종. 얘네들 토종이야. 그러니까 황소개구리와 영어는 유사점이 있고, 참개구리와 구어도 유사점이 있고, 그리고 황소개구리가 참개구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영어도 국어 괴롭힐 거다. 그러니 우리 국어, 우리말 우리글 잘 써야 된다. 영어 남용하지 말고, 이런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여러분 황소개구리 아시죠? 황소개구리가 우리 참개구리 못살게 구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압니다. 끌어들여. 이랑 비슷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영어가 우리말을 못살게 군다니까요. 아니 왜? 가만 생각해 보세요. 황소개구리도 우리 게 아니죠. 들어왔죠. 영어도 우리 게 아니죠. 들어왔죠. 토종은요 우리 거잖아요. 국어 우리 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황소개구리를 너무 무시했단 말이죠. 설마 지가 뭐 살겠어?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쫙 퍼져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처럼
영어 설마 뭐 영어 뭐 괜찮겠지 뭐 지가 와봤자 뭐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영어 쓰겠어? 웬걸? 잘난 척 하려면 영어 쓴다니까. 유식한 척 하려면 영어 쓴다니까. Hi everyone, this class is perfect. Okay? Great. Hey, this pen, you write it down. Don't? 막!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영어로 말하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막 쓴다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 우리말 못 써요. 그냥. 그렇게 좀 조심해야 된다. 참개구리가 찌그러져 있듯이 우리 국어 찌그러진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전에 정부가 막 영어를 막 이제 공용화한다고 막 국어도 막 영어로 가르치라고 막 그래가지고 결사반대했죠. 뭔 소리냐? 우리 민족이 혼을 나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 뭐라고 했었어요. 아시겠죠? 자, 유추 이렇습니다. 네. 잠깐만,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윤지야, 혹시 프린트 어머니가 가져오셨니? 그래요. 땡큐. 고생하셨네. 박수. 자, 그 다음에 유추 다음에 뭐죠? 귀납 연역 소사과정인가?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할게요. 35분까지만 쉬겠습니다. 귀납법, 다음에 연역법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뭐랄까, 이제 내용 전개 방식보다는 이건 어떤 논리적인 추론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뭐랄까, 이제 지식처럼 글에 나와요. 내용으로 나와요. 이거는 지문에 연역, 귀납, 써가 내용으로 나와요. 다른 것들은 형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지식으로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귀납법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면 그 귀납법이 언급된 비문학 지문 독해를 할 때 수월하게 내용 파악할 수 있고 연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게 뭐 자주 나오냐? 그렇습니다. 꽤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연역과 귀납의 논리적인 추론 과정은요. 추론 방법은 그래서 귀납과 연역은 어떻게 추론을 하냐 설명하고 차이점,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귀납은 우선 타이틀은 이래요. 사례를 일반화한 겁니다. 사례를 일반화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나라 까마귀는 검다. 일본 까마귀는 검다. 까마귀는 검다. 하나 더 할까요? 어디 할까요? 짧은 걸로. 인도. 인도 합시다. 인도. 쌤 인도 여행 갔다 왔는데 좋더라고. 지금 말고 옛날에. 지금은 인도 오면 큰일 나. 옛날에 7년 전인가 7년 전 8년 전인가 가물가물하네. 인도 까마귀는 검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므로 모든 까마귀는 검다. 이런 거 있다고 칩시다. 타당하죠? 우리나라 까마귀 검고, 일본 검고, 중국 검고, 인도 검으면은 다 검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례죠. 까마귀의 사례죠. 사례를 일반화한 겁니다. 근데요,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는 근거가 되고 얘는 이제 주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거를 전제라고도 합니다. 자, 사례를 일반화해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근거는 뭐야? 주변에 보니까 다 까맣던데? 그래? 야, 혹시라도 만약에 네가 안 가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흰 까마귀 있으면 어떡할래? 뭐? 흰 까마귀? 있으면 나 끝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사례를 일반화하는 게 좀 일반적으로 쉽긴 해요. 그렇지만 이 사례 중에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결론이 부정돼요. 결론 부정. 쌤이 어떤 책에서 봤는데 흰 까마귀가 있답니다. 돌연변이로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 찍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논리는 깨졌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냐?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얘는요. 왜 귀납이 중요하냐? 이 일반화가 새로운 지식이에요. 지식이라고 쓸게요. 새로운 지식이에요. 자, 사례를 일반화한다. 그래서 사례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는 검다. 어디 까맣고 그래서 모든 까마귀는 검어라고 사전에 쓰는 거야. 모든 까마귀는 검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쓸 때 우리가 대부분의 다시 쓸게요. 과학 지식, 과학 법칙, 원리 이런 것들은 다 귀납으로 나온 거예요. 실험을 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수없이 했는데 똑같이 나왔어. 내가 10번 해봤는데 결론이 똑같아. 혹시 몰라서 논문 발표하고 전 세계 학자들한테 해보라 그랬어. 혹시나 싶어가지고 웬만큼 하고 5년쯤 지났어. 누구도 그에 대해서 뭐 반대를 못해. 그러면 드디어 이제 법칙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납은 이렇게 사례로부터 일반화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지식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100% 이것이 100%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확신할 수는 없다예요. 왜? 천동설, 지동설 생각해 보세요. 천동설이가 천년 동안을 지배했다가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고 막 나가고 코페르니쿠스 막 나오고 막 여러 사람 막 죽고 막 화형 당하고 막 점점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도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천동설이 깨진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동설이 지금까지 나왔잖아. 혹시 또 알아? 나중에 바뀔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확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새로운 과학 지식들은 항상 긴장하고 나의 어떤 법칙을 깨려고 하는 새로운 반대 사례에 대해서 야 이거 아니잖아 팍 치고 들어와 때리는 게 아니고 그래 반박 그러면서 맷집이 길러지는 거야. 튼튼해진 변함이 없는 거의 과학 지식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다 변하죠 나중에는. 그래서 뉴턴의 고전력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어느 정도로는 좀 이제 변형이 됐고 깨진 건 아니고 맞는 것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또 뉴턴의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양자역학의 이론에 의하면 좀 안 맞는 게 많고 그래서 좀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귀납법 정리하자면 사례로부터 일반화하는데 그 일반화가 이제 결론이고 새로운 지식이고 단 그 사례를 전부 다 검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라도 반대 사례가 나오면 결론은 깨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연역 볼까요? 연역. 자, 연역은 검은색으로 쓸까? 그럽시다. 자, 좀만 더 견뎌보세요. 금방 나갑니다. 아이고, 까만색. 왜 안 되지? 까만색. 연역의 키워드는요, 귀납이 4의 일반화라면, 연역은 일반화된 지식으로부터 개별 사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뒤바뀌었죠. 일반화가 얘는 뒤에 있는데 얘는 앞에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들어갈 말이 있으니까 좀 띄고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또 띄고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결론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여기다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논리적 귀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결론 있어.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하면 깔끔해. 빈틈이 없군.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일반화된 지식 중에 대빵을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크다 해서 대전제라고 하고요. 대전제이고 여기 그 밑에 있는 거를 우리가 소전제라고 합니다. 결론 나오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래가지고 얘를 우리가 이렇게 대전제 1, 소전제 2, 결론 땅 나오는 거를 3단 논법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3단 논법. 그래서 우리가 3단 논법은 연역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제는 아까 여기 귀납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근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근거인데 대전제는 대빵 근거. 그래서 말을 하자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왜 했을 때 말하는 게 근거잖아요. 야, 모든 사람은 죽고 소크라테스 사람이잖아. 그렇지, 죽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잡자면 이 전제 중에 이것이 하나라도 거짓이면 결론은 부정돼요. 그렇죠? 모든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죽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또 소크라테스 사람이 아니야. 소크라테스 죽는다고 말할 수 없겠죠. 뭐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대전제 선제가 하나라도 거짓이면 결론은 부정됩니다. 결론은 부정 이렇게 다시 쓸게요. 결론은 부정된다. 요거 결론은 귀납의 결론은 일반화된 거는 새로운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새로운 과학 지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새로운 건 없어. 이거는 새로운 지식은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 죽는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뭐 새로운 지식은 없다. 기존의 지식으로부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진다는 것이 연역법인 겁니다. 아셨죠? 귀납과 연역.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지식적으로 비문학 지문 자체의 연역 귀납에 나온다. 그럴 때 이런 내용을 똑같이 설명해 주거든. 그래? 쭉 나와. 그러면
이게 논리적인 글이라 철학을 다루는 거라서 그냥 읽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전제는 뭐고 결론은 뭐고 부정되고 참이니 거짓이니 나오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그 글을 읽을 때 훨씬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식 차원에서 연역 귀납한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3개 서사 과정 인과 봅시다. 차카타파 차에 서사 간단하게 할게요.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 하듯이예요. 옛날 이야기 하듯이 소설 그러니까 이 문학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간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듯이 어떤 일이 이랬고 저랬고 요랬고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단군 할아버지가 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고구려 나오고 백제 나오고 신라 나오고 고려 나오고 조선 나오고 쭈르르르 되는 것. 이 서사의 방법으로 내용 전개한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 들려주듯이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과정은 잘 알아야죠. 우리 커피 이야기 나오는 거니까. 과정은 순서예요. 순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순서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서는 잘못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순서에 대한 이해를 물어봐요. 첫 번째, 두 번째, 1번부터 뭐 8번 단계에 있으면은 7번 단계 맞아? 6번 단계 아니야?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것도 없이 이거 이제 커피 만드는 공정하면은 이거는 이제 본문에서 찾아. 그 다음에 1대1로 매칭해. 그래가지고 본문에 여기에 A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B라고 나왔는데 틀려. 2단계인데 이 단계는 틀려. 이렇게 하면 돼요.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어딘지 알잖아. 이제 지문 다 공부할 거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여기까지 오다니. 인과는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 뭐 했다 그러므로 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의 접속 표현이에요. 다시 인과관계의 접속 표현입니다. 이것이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포인트 잡자면 원인 결과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더 주목해야 될까를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우리 다른 학교 학생들이구나. 미안해, 헷갈렸네. 원인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 다음 중 이런 결과에 대한 원인,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글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아까 이제 예시 설명할 때 또 정의 설명할 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시 같은 경우는 예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시 앞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진술, 개념, 원리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인과도 2개인데 원인, 결과가 2개인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문학에서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이 이거 접속 표현 지울게요. 이거 접속 표현 다시 쓸게요. 이런 접속 표현 다음 문장이 갑이다. 중요하다.
더 주목해야 한다. 이런 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뭐 명은이 이야기 그러므로 조국의 비극을 앗아가는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되고 남북 분단, 평화 통일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머리 지으면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곧 말하고자 하는 바 중심 내용이거든. 앞에 있는 건 다 필요 없는 거야. 결론적으로 주제가 뭐냐를 뽑아내는 것이 목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렇죠. 그래서 원인보다도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필기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마무리 지어주시고, 네. 자유 옮기지 말고 여기서 이제 필기 마무리 짓는 동안 조금만 이제 앉아 있읍시다. 뭐 물어봐도 괜찮고요. 교과서 이제 그 자습서 지문 나갈 거니까. 학교 프린트 보니까 연역 나와 있네요. 연역은 똑같이 나왔네. 사람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 죽는다. 또 뭐 모든 곤충은 다리가 6개이다. 나비는 곤충이다. 그러므로 나비는 다리가 6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유추 있네요. 황소개구리, 참개구리. 저 암소가 낳은 송아지는 모두 건강했다. 이 송아지는 매우 건강하다. 그러므로 저 송아지가 암소로 나왔을 것이다. 이 송아지 나왔을 것이다.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뭐 암소가 낳은 송아지는 모두 건강했다. 헬스했다. 이 송아지는 모르고, 이 낳은 송아지는 모르고, 저 송아지를 봤더니, 매우 건강하다. 아마도 이 소가 요 송아지를 낳았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거. 꽤 합리적이죠? 뭐, 조건이 뭐 이런 거 제한적이라면, 같은 우리에 있는 거다. 같은 우리에. 암소는 한 마리밖에 없고, 송아지가 있는데, 9마리는 이렇고, 한 마리가 저래. 그럼 쟤도 보니까 건강한 것 같아. 그럼 쟤도 이제 얘가 나은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추리할 수 있겠죠. 그 얘기인 겁니다. 아셨죠? 자, 학교 선생님께서 프린트를 잘 마련해 주셨어. 여러분들 필기 잘 하시고, 잘 들어두면 비문학 실력이 많이 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있었으니까, 우리, 잠깐만. 자습서에 여러분들 90쪽 좀 펴주실래요? 잠깐만요. 그 선생님은 여기다 또 이제, 그거를 좀 찾을게. 그 교재 좀 올려놔야 돼. 조금만 이제 여러분들 보고 있으세요. 자습서. 필기한 거에다가 올려놓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양해 좀 바라요. 그래서
네, 여러분 여기 피셨죠? 90쪽. 네. 자, 남은 시간 동안, 사실 이렇게 커피 이야기하고, 여기 이론이 조금 있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커피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3시간이 또 이제 금방 가네요. 자, 봅시다. 글을 읽읍시다. 이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이 글도 글이에요. 글을 통해서, 비문학 실력도 기르고, 내용도 파악하고, 이건 이제 일석이조.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뭐 이런 걸 해볼 수 있겠죠. 자, 사실 읽기란 뭐냐? 정보들을,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웬만한 거 다 아니까. 정보들을 종합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읽기다.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이다. 화제를 정확히 찾고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거를 좀 이제 골라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좀 버리고 중요한 거 중심으로 내용 좀 기억하고 내용 기억하면 좋다. 논리전개 방식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이거 하나 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커피 이야기 내용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려내는 거 있잖아요. 가려내는 거. 이렇게 중요한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가려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중요도 평정이라고 해요. 중요도 평정. 그러니까 문장에서의 중요도를 평가해 본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딱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거는 버리고 중요한 것만 좀 더 기억하자 이거예요. 아까 그 예시 같은 거 있잖아요. 예시는 버려야지. 여기 보면 예시 문장은 버리기. 정의 문장은 정의된 문장이야. 정의로 뜻풀이해서 살려야지. 정의 요 문장은 살리기 쓸게요. 문장은 살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뭐 있을까요? 비교 대조할 때 두 대상은 살려야 되겠죠? 차이점 살려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란 말이죠. 뭐 뒷받침하는 거, 즉 이런 말들 비슷한 말 반복되는 거는 날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핵심 화제와 관련된 문장들은 지우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어떻게 읽냐?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해야 된다. 중심 내용은 이런 거다. 단어, 문장, 문단이다. 중요도가 높은 부분을 가려낼 수 있다. 수서 이거 나갈게요. 중요한 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나와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화제가 뭔지 살피고, 그래서 화제가 뭔지 살핀다는 거는 보통 비문학지문에서 보면은 자주 언급되는 것들,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화제, 즉 키워드가 될 거예요. 단어가 키워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문장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글쓰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키워드고, 말하고자 하는 바와 관련된 문장들을 중심으로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A급, B급, C급 해가지고, A급은 남기고, S급은 키워드고, S와 관련된 A급은 남기고, B, C도 없애버리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할 일인 거죠. 그런데 뭐 우리가 이런 거 구분하면서 날리고 그런 거 없어요. 뭐 시험이 10분 안에 한 지문 그 긴 걸 풀고 문제도까지 풀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 자시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지 아니 따지고 있어? 못해. 그냥 통으로 읽어 나가고 이게 이 말이군, 이게 이런 거군, 이렇다고 여기까지 들어줬어? 이렇게 더 쉽게 이해가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야지. 모의고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또 공부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거의 안 물어봐요. 그래서 말이
중요도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있지만 막상 실제 시험에서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그를 파악할 정신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실전은 그렇다. 그 다음에 문단 간의 관계도 파악하고 중심된 주제 파악할 수 있다. 이 순서는 이 과정이잖아요. 과정은 아까 말했죠? 과정의 키워드는 뭐라 그랬죠? 과정의 키워드는 순서야. 순서는 이런 것처럼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 핵심어를 파악하고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관련성이 높은 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랑 중요하지 않은 거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단으로 가서 문단 간의 관계도 그러니까 문장 이거는 이제 문장이고요. 그리고 4번은 문단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에서의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또 덜 중요한 것. 문단에서 좀 중요한 문단, 그렇지 않은 문단, 뭐 뒷받침하는 문단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은 그냥 딱 날려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전체의 주제 파악하는 겁니다. 됐죠? 키워드 잡고 관련성 중심으로 문장 딱 선택하고 그냥 갈라치기 하고 문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주제 파악하고 왜냐면 이렇게 되면 남을 것만 남을 거 아니겠어? 3번, 4번에서 남을 것만 남는단 말이야. 그것만 잘 모아가지고 명은이에서는 전쟁의 비극, 분단의 비극 극복하자.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다음에 여기 1번 같은 거 보면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화제 찾고 잠깐만 지울게. 화제 찾고 높은 내용 찾고 중요도 판단하고 중요한 세부 내용을 통합하면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알죠?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것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야 되겠죠? 통합하면 안 되고 분리한다 해야 되겠죠? 문단 관계 파악하고 주제 잡고 순서 외웠죠? 그 다음에 구조는 뼈대예요. 뼈대 그래서 어떤 질서, 뼈대 이런 거이고요. 그래서 원인, 결과, 인과죠. 인과, 비교, 키워드가 뭐죠?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문제 제기 해결 방안, 문제 해결 방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내용 전개 방식 중에 하나죠. 큰 거죠. 보통 이럴 때는요. 뭐 3문단 문제 제기 4문단 문제 제기해가지고 뭐 1, 2, 3 세계동대 세계동대 문제 프라블럼을 한 문단으로 딱 구성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문제가 세 개가 있다. 첫째 이거, 둘째 이거, 셋째 이거다. 그 다음에 4문단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첫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문제 해결 구조이고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파악하면 문제점 언급했네? 그러면 다음 문단 읽기도 전에 다음에는 해결 방안 나오겠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해결 방안은 뭐가 될까? 두 번째는 뭐, 세 번째는 뭐 한번 확인해 봐야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게 구조의 특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 다음에 결과 오고 비교는 공통점이고 대전 차이점이고 유추하면 비슷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구조 같은 경우는 문제만 나오지 않고 해결도 나오고 문제 3개 쓰면 해결도 3개 나오고 5개 쓰면 5개 나오고 복잡할 뿐이고 1번 원인이 1번 프라임이랑 연결된다는 것만 알면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성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용을 정리한다? 주제 파악에 용이하죠. 주제 파악 다시 쓸게요. 주제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주제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다. 됐죠? 다음 페이지 필기 마무리 합시다. 선생님 잠깐만 좀
커피 한 잔만 타가지고 될까요? 눈이 감겨서 수업 못하겠네. 여러분 필기 좀 하고 마무리 좀 하고 있어주세요. 네, 여러분 고마워요. 자, 그러면 91, 잠깐 여기에 좀만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에 이거 있어요. 이거 파란색으로 바꿔가지고 설명할게요. 글을 사시고 읽는데 필요한 질문. 쌤 질문 좋아하잖아. 이런 거, 이 책에 좋은 게 있더라고, 이렇게. 질문 너무 중요하죠. 어떤 문장이 중요한 내용이야? 어떤 게 중요해? 구조는 뭐야? 이거야? 이거야? 다 알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체득하다시피, 쌤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냥 이런 것들을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이건 버릴 거, 이거 중요한 거, 이거 비교 썼네? 차이점, 공통점 뭐지? 차이점이네? 대조 썼네? 유플류 예시. 예시를 쓰지는 않아요. 그냥, 예를 들어 설명했구나. 앞의 내용을 잘 봐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하고. 인용도 할 수 있고, 뭣도 있고, 다양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세 개로 나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은 통합적으로 그냥 뭐랄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퍼뜩 떠오르게 될 때까지, 아까 말했죠? 훈련을 하면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 숙달 될 때까지. 예요. 자전거를 타기 위해 1000번을 넘어졌듯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잔인한가요? 같이 갑시다. 한 달이면 끝납니다. 자, 전개 방식 파악하기. 분류 알죠? 분류. 대상을 기준에 따라 나누기, 시계, 예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 사례 제시, 정의, 뜻풀이, 비교, 공통점, 유추, 빗대어서 이럴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 서사, 시간의 흐름, 이야기 이렇게 키워드 잡았습니다.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전개 방식 이해하면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된다.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많이 언급했었죠. 정의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정의가 키워드야. 됐죠?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글이 있습니다. 좋은 글이 있습니다. 행랑채가 퇴락하여, 행랑채가 조그마한 방이에요. 낡아서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3칸이나 된대요. 집 3칸이 좀 못 쓰게 됐어요. 나는 마지못해 좀 게으른 건가 싶기도 하네. 얘를 모두 수리했어요. 두 칸은 장마에 비가 막 새가지고 뭐 오래 새가지고요. 그런데 알면서도 손을 못 댔어요. 이럴까 저럴까 손을 못 댔어요. 나머지 한 칸은 한 번 맞고도 바로 갈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리하려고 까보니까 저런 수리하려다가 안 했던 거는 그냥 다 썩어버렸어요. 다 썩어버렸어. 차라리 그냥 엎어버렸어. 근데 한 번 맞고 바로 고친 거는 괜찮았네. 이런 경험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고전 수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쌤, 수필인지 어떻게 알아요? 경험이죠. 어떤 경험? 이옥설,
참화설, 슬견설, 설설설 이런 것들은 다 고전 수필의 한 장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고전 산문 공부할 때 배웠나 여러분들이? 작년에 할 때 안 했나?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고전 수필, 어쨌든 수필이니까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수필의 내용 전개 방식 구성은 2단 구성이라는 거야. 그러면 경험보다는 깨달은 내용이 조금 더 주제에 가까운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다만 경험은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어. 뭘 느꼈을까? 깨달으면 뭘 쓸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느낀 게 있었대요. 깨달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를 뜬금없이 사람의 몸이 왜 튀어나와? 가봅시다.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비유하자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면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그 한 칸 바로바로 수리했잖아. 걔는 해를 받지 않고 다 썩어버리지 않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저 집의 제목 한 칸 남은 거지. 그러니까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이걸 유추라고 하는 거예요. 유추. 행랑체 중에서 3칸과 2칸과 1칸이 경험이 다르잖아. 2칸은 다 썩었어. 안 고쳤어. 아이고 후에 막급이었겠지. 1칸은 바로 고쳤어.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야.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잘못 알고 안 고치면 큰 탈 나고 죽고 아파서 야 뭔가 좀 이상했을 때 바로 병원 가가지고 검진했더니 뭐 큰 병 걸릴 뻔한 거를 다행히 발견해냈어. 치료해서 살아났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다. 근데 끝이 아니네. 그뿐 아니야. 나라도 마찬가지야.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야. 뭐가 마찬가지라는 거야? 백성을 좀먹는 무리 무슨 오리예요? 탐관 오리.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다. 못 살게 된다. 못 산다. 힘들어서 못 산다. 이거예요.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백성들이 뭐 어찌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전쟁 반란 일으켜가지고 반란으로 처형되나 어차피 이판사판이면은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밀란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 망하는 거지 뭐. 알록산 중국은 많잖아 그런 것들. 그런 뒤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하지 않겠는가. 3개 얘기했잖아요. 행랑체, 사람 몸, 나라의 정치. 3개 중에 포인트는 뭘까요? 행랑체 빨리빨리 고쳐야지. 이 얘기가 포인트일까요?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긴 있습니다. 사람 몸, 아프면 미리미리 가서 고쳐야지. 나중에 큰 병 들어. 돈도 많이 깨지고. 이걸까요? 나라의 정치는 어떨까요? 나라가 말이요. 똑바로 해야지. 다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맞을까요? 이럴 때는 3번째입니다. 3번째, 나라 정치인 겁니다. 결국 이거 말하려고 앞에 있는 것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왜? 고전 수필이 그렇다니까요. 2단 구성이 깨달음이 맨 마지막 거라니까요. 이거는 장르의 어떤 경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다. 그래서 집수리한 경험을 다른 대상의 사람의 몸, 국가의 정치 확장 적용하여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수리한 일에서 얻은 사유, 생각, 교훈, 깨달음을 사람의 몸, 나라의 정치에 적용하는 유추 서술했고요. 늘 전개한 그림을 이해하면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추니까 빗대어 표현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바는 나라의 정치가 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말해요. 경험은 됐고 사람의 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쉽게 알 수 있잖아. 사람의 몸, 아픈데 안 가면 병 키워. 맞아. 유추는 뭐라 그랬어요? 잘 알려진 게 나온다 그랬잖아. 알려진 게 나오고 알려지지 않은 거 가지고 깨닫게 만든다 그랬잖아. 그럼 사람의 몸이 알려진 거예요? 나라의 정치가 알려진 거예요? 사람의 몸이 더 쉽게 알려지는 거죠. 누구나 다
사람 몸은 아픈 적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나라의 정치는 잘 모르잖아요. 알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어떤 비유를 들지? 그래, 사람의 몸 괜찮겠군. 이렇게 된 거예요. 아셨죠? 잘 알려진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면 사람의 몸보다는 나라의 정치가 훨씬 더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알겠죠? 자, 여기 결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번, 그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며 그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부차적인 내용을 자세히 기억할 수 있다. 내용과 가지고 쉽게 정리할 수 있다. 독자 생각이 어디 반영되기 파악이 쉽다. 깨달음을 적용할 수 있다. 확장 적용은 이건 유추만인데 내용 전개 방식 전체는 다 아닐 텐데요. 독자랑 이거는 이제 글쓴이가 글을 쓰면서 내용을 전개하는 거죠. 독자랑은 아무 상관이 없네요. 부차적인 내용보다는 중요한 내용 아닐까요? 중요한 내용, 서브보다는 메인이죠. 주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글쎄요. 논리적인 글인데 주관적이지 말이 좀 그렇죠. 설명은 논설문인데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누구나 봐도 정이 있었구만, 중요하구나 이러는 거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이 있었으면은 뜻풀이 이런 거니까 주관적보다는 객관적이 적절하겠고요. 주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아마도 문학작품 같은 경우가 가능하겠죠. 수필 이런 것들. 이거네요. 내용과 주제를 쉽게 정리할 수 있다. 네, 이거. 자, 그 다음 갑시다. 커피 이야기 갈게요. 잠깐만요.